안녕하세요. 건강 헬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적지 않게 겪는 공황장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공황장애는 특정한 혹은 유사한 상황이나 경험에 놓일 때 격하게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빠져드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 않아 주위 사람들은 꾀병으로도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불안 증상으로 불립니다. 그럼에도 개인마다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요인들을 추적 분석하면 극도의 공포감이 나타나는 환경이나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 트인 공간에서 혹은 좁은 밀실에서 홀로 부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거나 폭력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유사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차분히 자신을 자극하는 공포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의료적으로 약물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등을 이용해 개선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일상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바로 호흡 조절과 명상입니다. 관련해서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한 가지입니다. 공황장애를 앓으면 갑자기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불안감은 견디기 힘들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또 공황발작이라고도 하는데 심리적 자각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증상도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일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 발생의 배경과 요인을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다. 박형근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공황장애 증상으로 판단된다면 빠르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공황장애 발병에는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사람에 따라 이유가 다를 수 있는데요. 박재섭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공황장애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신체적 질환, 과로 또는 음주나 카페인 섭취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신체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 신체 감각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석, 인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뇌의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 전상대상 피질 등이 과도하게 활성되거나 불안 조절과 관련된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도 원인의 하나로 봅니다. 주요 증상은 갑작스럽게 극심한 공포 또는 고통이 느껴지면서 신체적으로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몸떨림, 숨이 안 쉬어지거나 답답함, 질식할 것 같음, 가슴 통증,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어지럽거나 멍함, 춥거나 화끈거림, 감각 이상 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과 인지치료를 병행하는 게 도움됩니다. 공황장애를 방치하면 처음에는 공황 증상을 경험했던 장소나 피하기 위해 외출을 줄이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활동 반경을 줄입니다. 이런 회피를 통해 공황 발작의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피하는 장소와 상황이 많아지면서 생활이 점점 더 위축됩니다. 더 심해지면 일상적인 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박형근 교수는 공황장애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약 1년 정도는 유지 목적의 약물요법을 계속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박재섭 교수는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질병 초기에는 인지행동 치료나 최근 신의료 기술로 인정된 가상현실 노출 치료 등 비약물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니 초기에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상담 진료를 통해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상담, 개인정신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을 의식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최근 마음챙김 인지치료가 공황장애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혁 박민지 차이과학대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MBCT가 공황장애 환자의 증상을 빨리 호전시키고 재발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 공황장애 환자 65.4% 17명 28주 치료 후 즉각적으로 증상이 호전돼 2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는 6개월이 지난 후 유의미한 증상 호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를 병행한 환자군에 비해 증상이 완전히 소실될 가능성이 30% 6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확산돼서 자기명상 공명 검사로 치료 전과 후 2년을 비교해본 결과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를 병행한 경우 주의집중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앞대상회와 중추신경계의 백색질 연결성이 감소했는데요. 뇌 영역의 백색질 연결성이 감소할수록 환자의 공황장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마음챙김 명상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와 치료 적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 교수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은 뇌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반대로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뇌의 기능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치료 전략을 통해 환자의 괴로움을 줄이고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호흡은 감정과 자율신경계 조절 도구입니다. 동양의 호흡, 명상요법은 자율신경 활동의 안정을 가져와 공황장애 해소에 좋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자동 작동하지만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의식적인 호흡 조절과 명상을 결합하면 불안 긴장 상태의 자율신경계와 긴박한 심장박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강승환 서울대 간호대 성인강호학과 부교수는 의식적 호흡이 자율신경과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관하여 논문에서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되는 호흡에 우리가 의식을 기울임으로써 혹은 의도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역으로 자율신경의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호흡은 감정과 자율신경계의 의식을 개입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절 도구이며 심신의 전인적 돌봄을 위한 중요한 간호중재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흡조절 명상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식호흡을 익혀야 합니다. 우선 들숨에 배를 앞으로 내밀고 날숨에 배를 당깁니다. 옆으로 누워 연습하면 편한데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연습을 3개월 이상 하면 일상적으로 복식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편안하게 되면 자신의 몸 상태를 주시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루에 5분 이상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3개월 지나게 되면 뇌, 심장에 누적된 긴장된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는데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길 반복하면 당장의 증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장동민 하늘땅한 의원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를 심화, 간화나 심혈어, 신음어로 접근하기도 하고 환자의 변증에 따라 치료한다며 호흡 명상은 인체의 심화를 가라앉히고 기혈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헬스 코리아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